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2021학년도 자연계열 1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연계열 1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면 동전이 5개가 다음 그림처럼 있는데요. 이걸 하나 선택해서 뒤집고 또 하나 선택해서 뒤집어서 모두 같은 면이 되면 멈춘다. 몇 번 만에 멈추느냐인데요. 그건 X라는 말은 중요치 않고요. 그러면 몇 번 만에 멈추는지를 따져보면 첫 번째 X가 2인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앞면 선택해서 하나 뒤집고 그 다음에 또 앞면 선택해서 또 하나 뒤집으면 걔가 확률로 꾸며보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 되겠죠. 앞면 선택해서 뒷면으로 바꾸고 또 남은 앞면 선택해서 뒷면으로 바꾸면 모두 다 TTT가 되겠고, 두 번째 X가 3이면 이번에는 뒷면만 계속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얘를 앞면으로 뒤집고 얘도 앞면으로 뒤집고 얘도 앞면으로 뒤집으면, 즉 5개 중에 하나를 뒤집는데 뒷면 중에 하나 고르고 또 5개 중에 남은 뒷면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또 마지막 남은 뒷면 중에 하나를 고르면 전부 다 앞면이 될 거고, 그쵸? X가 4개인 경우는 첫 번째 앞면을 선택해서 뒤집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혀진 거죠. 그 다음 뒷면 선택해서 다시 앞면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 앞면 2번 선택하면 얘가 뒷면 돼서 모조리 뒷면이 되겠죠. 확률로 만들어 보면 5분의 2고요. 그 다음 5분의 4, 얘가 5분의 4, 제가 5분의 2, 마지막 게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처음에 뒷면을 선택해요. 여기 HHTTT였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뒷면을 선택하면 얘가 앞면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앞면만 3번 선택하면 이렇게 앞면이 뒷면이 되고 뒷면 되고 뒷면 돼서 결국은 다 뒷면 되겠죠. 확률로 만들어 보면 5분의 3, 제가 5분의 3, 요게 5분의 2, 마지막 게 5분의 1. 이게 모든 면이 같게 되는 4번 이하의 사건들의 전체죠. 그러면 확률은 뭐냐면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저 확률들 그대로 다 더하는 거예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 다시 쓸게요. 25분의 2, 그 다음 5의 3제곱 125분의 6, 마지막 거 625분의 여기 16이고요. 여기 18인가요? 그쵸? 이들 중에서 얘 조건 확률 문제죠. 이들 중에서 맨 처음에 앞면이 보이는 동전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면이 보이는 동전은 요 세트죠. 요 세트.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그대로 분자에다가 올려놓으면 25분의 2 플러스 625분의 16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19분의 11이라는 정답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잘 따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문제 2번은 이식 적분하라고 한 건데요. 얘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기본 적분이죠. 그냥 적분합니다. 이렇게 2개 쪼개가지고 각자 적분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코사인 a 빼기 코사인 1 코시컨트 x 답을 1 빼기 a부터 1 더하기 a까지 대입하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1 더하기 a 코사인 a 더하기 사인 1 더하기 a분의 코사인 1이죠. 이거 계산하시고 빼기 마이너스 탄젠트 1 빼기 a 코사인 a 더하기 사인 1 빼기 a 코사인 1인데 이제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이 식들이 보면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죠. 그래서 탄젠트를 전부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탄젠트는 죽으니까 조금 더 식은 간단해지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보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1 더하기 A 하고 코사인 1 더하기 A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1 더하기 A 코사인 1이죠. 플러스 정리 마저 합니다. 사인 1 빼기 A 코사인 A 코사인 1 빼기 A 빼기 사인 1 빼기 A 코사인 1이죠. 자, 마저 정리하는데요. 여기 통분되어졌으니까 사인 1 더하기 A가 됐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시면 얘가 코사인 1인데요. 코사인 1을 1 더하기 A 빼기 A 이렇게 찢으려고 해요. 여러분. 2를 이렇게 찢으려고 한다는 거지. 어차피 이건 결과는 1이죠. 왜냐면 이걸 덧셈 정리로 정리하면 여기 있는 애가 좀 나오거든요. 빼기 코사인 1 더하기 A 1 더하기 A 코사인 A죠. 더하기 사인 1 빼기 A 얘도 여기 보시면 여기 1 보이시죠? 요 1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 빼기 A 더하기 A로 이렇게 아이디어예요. 이거 모르면 이거 싹 덧셈 정리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코사인 A 코사인 1 빼기 A 빼기에 요식 코사인의 1 빼기 A 더하기 A니까 이거 그대로 덧셈 정리로 전개하면 코사인 1 빼기 A 코사인 A 빼기 사인 1 빼기 A 사인 A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요 녀석도 정리해보면 전개해보면 덧셈 정리로 코사인 1 더하기 A 코사인 A 플러스 사인 1 더하기 A 사인 A고요. 요게 날라가죠. 그럼 이렇게 남았는데요. 요 녀석도 날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사인 A가 되는 거죠. 이쪽은 보시면 요렇게 날라가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가 괄호가 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또 사인도 없어지죠.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사인 A가 됐습니다. 이 사인 A가 이제 이 식의 정리된 답인데 여기가 2 사인 FA가 된대요. 자,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보세요. 이까지 까고 나면 사인 A가 사인 FA가 되는데요. 이거 그냥 A가 FA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1번 주기성에 의해서 보세요. 그림 그려보면 사인의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값이 이렇게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가 FA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A하고 FA의 차는 주기만큼 될 수 있죠. 결론은 A는 FA 더하기 2n 파이 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N은 임의의 정수예요. 근데 사실 문제의 조건에서 F형이 0이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답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이 같을 수 있죠. 그렇다면 A하고 FA의 값이 이 녀석이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물론 얘랑 얘랑도 값이 같을 수 있고 얘랑 얘랑도 값이 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에 2n 파이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F형이 0이니까 여기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파이, 3파이, 5파이 이런 꼴로 되니까 상수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거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fx는 x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이 같을 조건은 주기성에 의해서 주기마다 반복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식의 차가 주기의 정수배다. 대칭성은 두 식의 합이 여기라면 파이, 여기라면 3파이, 이렇게 여기라면 5파이 이렇게 값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이런 꼴, 마이너스 파이 요런 꼴, 요런 것들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만 답이지만 F형이 0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한 변의 길이가 3 더하기 2 루트 2입니다. 숫자가 심상치 않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부르고 큰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부르면 이 R1과 R2의 관계부터 볼까요? 제가 대각선 이렇게 그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가 루트 2R이죠. 얘는 R이고요. 그래서 루트 2R1 더하기 R1 작은 반지름 R1 큰 반지름 R2라고 부를게요. 플러스 큰 반지름 R2 얘는 여기까지는 루트 2R2죠. 그래서 R2 더하기 루트 2R2는 3 더하기 2루트입니다. 맞죠? 그래서 R1 더하기 R2의 1 더하기 루트 2는 3 더하기 2루트 2가 됐고요. 이 녀석 예쁘게 나눠주면 유리화까지 하시고요. 그럼 R1 더하기 R2는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작은 원이요. 조금씩 커져가면서 이제 문제의 그림이 살짝 변화를 겪는데요. 제가 그림의 상황을 열심히 꼼지락꼼지락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작은 원의 중심에 딱 이렇게 일직선상에 사각형 BEFE가 이렇게 놓여진 상황. 이 사각형의 이 모서리가 원의 반지름에 연장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 자 보세요. R1 더하기 R2는 2 더하기 루트 2라고 했고요. 큰 반지름 R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R2, 여기가 R2, 얘가 R1이죠. 요거 X, 문제에서 X라고 했는데 X는 R1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R1 더하기 2R2는 3 더하기 2 루트 2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고 했죠. 이렇게 문제가 정리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R1이 1 나오고요. 이게 이 X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X가 1이 되는 상황이 그 이전까지의 상황이 여기 문제의 그림의 상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도형이 커져가요. 작은 원이 좀 더 커져가죠. 요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 대한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R1이죠. 그리고 여기도 뭐 R1이죠? 지금 이 길이 X가 R1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지금 1보다 큰 상황인 거죠, X가. 얘를 Y라고 놓으면 아까 R1 더하기 R2는 2 더하기 루트 2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가로로 쭉 더하면 X 더하기 R1, R2 더하기 R2는 3 더하기 2 루트 2였죠. 보세요. 쭉 더하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되고요. 여기도 Y 더하기 R1 더하기 R2가 역시 3 더하기 2 루트 2죠. 그대로 이거 깡그리 더해보면 요렇게 되네요. sorry, 여기 R1입니다. 2에 R1 더하기 R2는 6 더하기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 더하기 Y는 2 더하기 2 루트 2고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까지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XY, 사각형의 넓이는 XY죠. 얘는 X에 2 더하기 2 루트 2 빼기 X. 요렇게 사각형의 넓이까지 X로 싹 표현되어졌습니다. 자, 이 녀석이 한 번 더 커져가면 다음 그림의 상황이 돼요. 밑으로 가보시면 자, 두 원이 사이즈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요렇게 점을 찍고 여기가 루트 2R1, R1, 루트 2R1이니까 두 원이 같은 상황이니까 R1 더하기 R1 더하기 루트 2R1, 루트 2R1은 3 더하기 2 루트 2죠. 얘가 R1으로 묶으면 2 더하기 2 루트 2가 3 더하기 2 루트 2고요. 그렇죠? 따라서 R1의 길이는 2분의 2 더하기 루트 2가 됐고, 자 보세요. 제가 R1이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여기도 X고 여기도 X가 정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X는
1 더하기 루트 2가 이때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의 상황으로 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이 상황을 봐요. 얘가 요 길이 x가 가장 작은 상황이죠. 아주 홀쭉하게 서 있는 여기에 접점을 갖는 상황이죠. 자, 이때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자, 여기 지우고 보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요때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를 x, 여기 세로를 y라고 이렇게 부르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요렇게 그으면 여기까지가 R1이고 여기가 x죠. 여기 부분이 x죠. 더 확대가 안 되나요? 확대가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요렇게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여기가 R1-x죠. 확대해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는 뭐냐면, 식을 적겠습니다. 여기의 길이는 뭐냐면 루트 R1의 제곱 더 빼기 R1 빼기 X의 제곱이고요. 여기 길이는 R1이죠. 그리고 이 긴 길이는 Y죠. 이거 다 합하면 3 더하기 2 루트 2예요. 제가 그림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얘가 R1 빼기 X R1이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 작은 높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고, 한편 보세요. 이렇게 선을 하나 중심을 지나도록, 큰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으면 x랑 2r2는 3 더하기 2 루트 2죠. 그렇죠? 근데 2r1 더하기 2r2는 4 더하기 2 루트 2고 그냥 이거 2배 한 거예요. 그래서 빼면 r1은 뭐가 되냐면 2분의 x1 더하기 1이에요. 이걸 여기다가 요대로 쏙 꽂아 넣으려고 해요. 자, 꽂아 넣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루트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y는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죠. 즉 반지름이 x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게 y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넓이 fx는 xy인데요. x에다가 y 대신 요 녀석, 요 나머지 싹 넘겨서 3 더하기 2 루트 2 빼기 2분의 1 더하기 x 빼기 루트 x가 됐고, 요때 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아까 구해놨었죠. 여기 넓이는 xy는 x의 2 더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넓이를 싹 정리했습니다. 자, x가 아주 작은 상황부터 이렇게 접하는 상황, 더 커져가는 상황, 이렇게 원의 사이즈가 같은 상황까지 쭉 맞아서 이렇게 지금 fx의 넓이를 1번 A번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미분 가능함을 보이라고 해서 이 x가 1인 부분에서 1보다 작다 크다가 나눠져 있죠.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함을 보이라고 해서 변화율의 정의로 이 문제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빼기 f1은 0보다 작으니까,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이 위의 식 그대로 가져다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 위의 식 그대로 가져다 넣으면 리미트 h는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저 어마어마한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깜짝 놀라셨죠? 3 더하기 2 루트 2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h 빼기 루트 1 더하기 h 마이너스 1 더하기 2 루트 2죠.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다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 가겠습니다. 자, 리미트는 떼고 지금부터 식을 갈게요. h분의 1 더하기 h 괄호 열고 분모 2로 통분하면 6 더하기 4 루트 2 빼기 2 빼기 h 빼기 2 루트 1 더하기 h 빼기 얘도 2로 통분하겠습니다. 2분의 2 더하기 4 루트 2죠. 자, 분모를 2h로 놓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h 제가 4 더하기 4 루트 2 빼기 h 빼기 2 루트 1 더하기 h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4 루트 2가 되겠죠. 계속합니다. 2h분의 여기 또 이렇게 전개로 쭉 하면 4 더하기 4 루트 2 빼기 h 빼기 2 루트 1 더하기 h 더하기 h의 괄호 열고 4 더하기 4 루트 2 빼기 h 빼기 2 루트 1 더하기 h. 읽는 저도 괴롭고요. 여러분도 괴롭죠? 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2h에 2-h 빼기 2 루트 1 더하기 h 더하기 4 더하기 4 루트 2 h 곧 요렇게 결합을 할 거예요. h를. 그리고 남아있는 식이 빼기 h제곱 빼기 2h 루트 1 더하기 h죠. 그렇다면 조금 남았습니다. 2h분의 정리해보면 3 더하기 4 루트 2의 h 빼기 h제곱 더하기 2 빼기 여기에 1 빼기 루트 1 더하기 h 빼기 2h 루트 1 더하기 h예요. 자, 이렇게 남았는데 보세요. 요렇게 하면 답이 이미 극한이 결정돼 버렸죠. h 날리면 되니까. 요렇게 하면 0이에요. 여기는 유리화해야 되고요. 마지막 거는 이 h를 소거하고 나면 답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2분의 3 더하기 4 루트 2고요. 여기 극한은 여긴 0 됐고 여기는 2 날리고요. h에 1 빼기 루트 1 더하기 h에 극한을 붙이면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h 1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h를 하면 그렇죠? 얘가 정리돼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극한을 취하면.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덩어리만 계산하면 2h가 날아가고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이제 싹 정리를 하면 이제 정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 루트 2가 미분계수의 좌측, 좌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우미분계수가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소리가 떨려요. 자, 진짜 마지막 가겠습니다. 리미트 h가 0 플러스 쪽에서 갔을 때 h분의 1 더하기 h 2 더하기 2 루트 2 빼기 1 더하기 h에 1 빼 더하기 2 루트 2죠. 자, 얘는 전개를 합니다. 리미트 h는 0 플러스 쪽에서 갔을 때 h분의 2 더하기 2 루트 2 빼기 1 빼기 h 더하기 h에 2 더하기 2 루트 2 빼기 1 빼기 h 빼기 1 더하기 2 루트 2인데 이게 요거랑 날라가죠. 여기 숫자도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가 전부 날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남은 것만 남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요거 1이니까 1 더하기 2 루트 2인데 여기 마이너스 1까지 하면 제가 2 루트 2라는 극한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해야지만 모순을 피할 수가 있어요. 허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힘들게 3번 했고요. 이제 마지막 4번으로 갑니다. 4번은요. 먼저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즉 사인의 그래프부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여기다가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금부터 봅시다. 자,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대략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A 더하기 C가 2B니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 기본적으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사인 6n분의 파이 A, 사인 6n분의 파이 B, 사인 6n분의 파이 C니까 요게 제일 높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 둘이 같아지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에 이렇게 x축하고 평행선을 그어서 얘가 6n분의 파이 B, 여기가 6n분의 파이 C가 되는 상황이면 가운데 딱 2분의 파이가 있죠. 그러면 더하면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B 더하기 C가 6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인 6n분의 파이 b랑 사인 6n분의 파이 c가 같은 높이죠. 근데 이쪽이 더 높게 되려면 이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합이 6n보다는 작아야 한다. B 더하기 C의 합이 6n보다는 작아야만 이쪽이 더 높을 수 있다. 한편 6n분의 파이 b라는 녀석은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2분의 파이를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6n분의 파이 b가 넘어가 버리면 여기가 6n분의 파이 b가 있고 여기가 6n분의 파이 c가 있으면 더 높아요, 얘가. 그러니까 요 말이 안 맞죠. 이쪽 사인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6n분의 파이 b가 2분의 파이보다도 작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이 문제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정리해보면 B 더하기 C가 6n보다 작아야 하고 B가 3n보다 작아야 한다는 잊지 말아야 될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등차수열이 되는 쌍을 지금부터 세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언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처음 보시겠지만 여기는요, 가운데 있는 B를 기준으로 답을 만들어 갑니다. 자, 갑니다. 요 조건을 매 순간 따지면서 갈 거예요. 자, A랑 B랑 C가 이렇게 있는데요. B가 만약에 2면 A는 1밖에 될 수 없죠? C는 3이니까 어차피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B가 3이면 A가 1, 2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죠, 답이.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 B가 n 플러스 1이면 얘가 1부터 쭉 n까지, n 플러스 1보다 작은 n까지 가니까 여기는 답이 n개 있겠죠. 계속 커져갑니다. B가 2n까지 가면 얘는 2n-1까지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얘가 만약에 첫 항이 1이라면 요 차이는 공차가 2n-1이죠. 그럼 여기다가 2n-1을 더하면 cn은 4n-1이 되니까 자, a의 개수가 이 전체 세트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너무 많이 왔네요. 여기다가 4n-1을 줬고 여기가 2n-1개다. 이렇게 올라간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bn이 2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a가 만약에 1이면 공차가 2n이고요. c가 2n을 추가한 4n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에 안 맞죠. bc 더하면 6n보다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b가 2n 플러스 1이면 a는 줄어들어서 얼마까지밖에 될 수 없냐면 4부터 될 수 있어요. 4부터 여기 앞인 2n까지만 될 수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4면 여기에 공차는 2n-3이죠. 그럼 여기 2n-3을 더하면 4n-2가 c가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a가 4부터 2n-4까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의 개수는 2n 빼기 4 더하기 1에서 2n-3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b가 2n이 될 때까지는 점점 2n-1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b가 커지면 요 조건을 신경 쓰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의 쌍이 달라지죠.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b가 만약에 2n 더하기 2면 얘가 1 되면 안 됩니다. 요 차이하고 요 차이가 가지고 요 조건을 따져야 되죠. 그래서 a는 7부터 2n 더하기 1 유수의 앞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의 개수가 바로 답이 되겠죠. a의 개수가 2n 여기다 적을게요. 2n-5개가 됐죠. 자, 요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 b 더하기 c가 6n보다 작다, b가 3n보다 작다는 걸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b가 이제 계속 커져서 3n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는 a보다는 c 쪽이 훨씬 가깝죠.
자, 아까 B 더하기 C가 6n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B가 3n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지막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C가 3n 되고 얘가 3n-2가 돼서 답이 한 개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쭈르르 내려가는 건 거꾸로 쭈르르 올라가면 1, 3, 5, 7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네가 몇 개인지를 볼까요? 1, 3, 5, 땡땡땡땡 2n-3까지 과연 몇 개냐면 앞에 등차수의 일반항이 2k-1이죠. 제가 2n-3이니까 2k는 2n-2고요. k는 n-1이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요. n-1개의 항에 홀수를 더한 거잖아요. 1부터 13579로 가는 13579로 가는 홀수의 합은 n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n-1의 제곱이 일단 이 아랫부분 B가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 진행되는 동안 나오는 답. 그리고 위에는 1, 2, 3, 4부터 2n-1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2n-1, 2n이 돼서 2n 제곱 빼기 n이고 요거 두 개를 싹 더해 주시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죠. 3n 제곱 빼기 3n 더하기 1입니다. 자, 다시 B를 기준으로 B가 2부터 쭉 커져서 2n까지 되는 동안 A가 얼마부터 되느냐? 1이 되면 이쪽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둘의 합이 1이 되는 거 되죠? 2n 플러스 1이 되면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A의 개수가 바로 A, B, C가 등차수열이 이루는 개수인데 그대로 자연수로 올라간다. 근데 B가 2n 플러스 1이 되면 A가 1이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공차가 2n이니까 얘가 4n 플러스 1인데 이 B, C의 합이 6n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계속 따져가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1 문제풀이 마쳤습니다. 3번이 압권이네요. 자, 마치겠습니다.